안녕하세요. 법선생TV 허인규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분할의 방법과 관련해서 정산 분할을 받는 방법과 이러한 정산 분할을 받지 못한 경우에 결국은 공유 지분으로 등기되는 지분 분할, 즉 현물 분할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현물 분할은 궁극적으로 이제 완전한 이제 공유를 관계를 해소한 관계가 아니라서 서로 불편함을 느낀다면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이후에도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는 2차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런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공유물 분할 소송과 두 개의 소송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과 공유물 분할은 그 실질상 그 본질이 동일하다고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공유물 분할은 어떤 부동산의 공유 관계에 있는 지분으로 이제 공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법원에 공유물 분할 소송 청구를 하고 그 분할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제 뭐 현물 분할, 대상 분할, 경매 분할이 있는 게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상속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잠정적으로 공유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그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그 본질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민법 제1013조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규정하면서, 그래서 첫째는 이제 협의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가 협의가 안 된다면은 그 공유물 분할 소송을 분할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공유물 분할에 관한 269조에서 이제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협의로 두 가지 절차다. 협의로 진행을 하다가 협의가 안 된다면 결국은 법원의 힘을 빌어서 그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제도를 좀 이렇게 도표로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그 관할이 가정법원입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이제 공유물 분할은 일반 민사법원에서 관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대상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 공유물 분할은 이제 개별 재산을 이제 대상으로 합니다. A 부동산이 있으면 A 부동산 자체만 이제 하는 거고, 또 뭐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동산 자체만 이제 공유물 분할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재산 전체 포괄적으로 이제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뭐 부동산도 있을 수 있지만 예금과 같은 채권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재산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주요 이제 결정 내용으로는 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는 어떤 그 지분 비율,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주된 심리 사항입니다. 즉 그 상속재산은 망인이 남기신 재산을 그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어떤 비율로 가져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이제 주된 쟁점이라는 거죠. 그러한 과정에서 특별수의, 그 상속인 중에 일부가 어떤 사전증여를 받거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러한 비율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되고, 또 상속인에 대해서 망인에 대해서 어떤 기여한 분이 있으시다면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으로 인해서 무조건 n분의 1이 아니라 그 비율이 이제 비율을 조정하는 그 문제가 사실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주요 결정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유물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분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뭐 몇 분의 몇 또는 몇 프로 지분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분이 공유 상태로 이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다만 그러한 공유 지분의 등기를 더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확정된 공유 지분을 전제로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주된 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할 방법을 보시면 일단 현물 분할과 대상 분할, 경매 분할 동일합니다. 그 방식은 동일한데 여기서 차이점은 이 현물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지분 분할, 이렇게 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분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느냐, 이 지분 분할도 현물 분할의 하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 분필 절차를 거쳐가지고 분필할 수 있는 것도 현물 분할의 일종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여러 개의 부동산을 서로 간에 이제 교차 선택해가지고 누가 갔는지 각자 교환이 일어나는 형태의 분할도 현물 분할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되죠. 이러한 현물 분할이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는 대부분 이제 지분 분할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잠정적으로 공유 상태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상속인들마다 지분 비율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지분 비율을 확정하고 그 지분 비율대로 등기하도록 그 분할되는 것이 이제 그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현물 분할이고요. 공유물 분할에서는 현물 분할은 이 지분 분할의 형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분은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된 그 지분대로 토지를 분필하거나 또는 교환 형태로 이제 소유하는 것을 이제 현물 분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뭐 흔히 얘기하는 차익 정산에 의한 정산 분할을 얘기하는 대상 분할이나 경매 분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절차상 그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나 공유물 분할은 이제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특이한 사례에 대해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아닌 공유물 분할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즉 망인이 돌아가시고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원래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제기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먼저 망인이 돌아가시고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상속분, 즉 n분의 1로 등기되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 없고 상속인 중 1인이 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등기가 되면 외면적으로는 그 외부적으로는 등기부상의 지분이 이렇게 n분의 1씩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아닌 일반 민사 소송으로 그 공유물 분할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잠정적으로 n분의 1씩 된 그 지분이 확정적인지 아닌지를 이제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 민사법원에서는 일단 이 상속재산 그 당사자들한테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었는지 이제 성명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즉 이렇게 이제 당사자들한테 물었을 때 우리는 지분을 n분의 1씩 갖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그 얘기가 된다면 이때는 별도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지분이 확정됐다고 당사자들이 협의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공동상속인이 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소송을 그대로 이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되고요. 그 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이 n분의 1이 아니라 나는 더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투게 된다면 그 문제는 이 민사소송의 공유물 분할로 다툴 게 아니라 상속재산 분할 심판, 가정법원에서 따져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가정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이제 지금의 실무례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에 대해서 소송을 거실 때는 이게 상속재산 분할 심판으로 가정법원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일반 공유물 분할로에서 민사법원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좀 고민을 하시고 제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공유물 분할 소송에 대해서 좀 더 비교하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이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윤쌤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